한인이 다수 재학하는 베이사이드 고교에서도 한국의 사물놀이가 정식 음악 수업으로 채택됐습니다. 학교는 타학기 음악 수업 일환으로 17일 첫 사물놀이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어반을 담당하는 이재용 교사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주 1회 단위로 사물놀이를 정식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개 학급에서 100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올 가을에는 3개의 음악문화 수업으로 학급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물놀이 수업은 한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 재학하는 타인종 학생들도 수강하게 되는 만큼 한국어와 태권도에 이어 미 정규 학교에서 한국 전통 음악을 통한 한국 문화 보급과 한국 알리기에 일조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퀸즈 등 시내 4개 보로에서도 맨하탄에서처럼 옐로캡 택시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뉴욕시 택시 앤 리무진 위원회는 맨하탄 미드타운과 다운타운에 집중되어 있는 택시 서비스를 지역 전체로 고르게 확대하는 취지로 일반 택시 1,500대와 맨하탄 외곽 기타 4개 보로에서 운행할 택시 6,000대를 추가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승인 절차를 위해 이번 주 올바니를 방문하는 데이비드 야스키 TNLC 위원장은 맨하탄 외곽에서 옐로캡이 흔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택시 차량 추가 계획은 택시 서비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맨하탄을 제외한 기타 보로에서는 옐로캡보다 리버리캡이 많아 일반 택시를 이용하고픈 시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고 또 일부 리버리캡 운전자들이 길거리에서 불법으로 승객을 태운 뒤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등 각종 폐단이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한국국세청이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폭탄이 부과할 예정이어서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올해 첫 시행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에 따라 10억 원 이상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는 계좌 자산을 확인해 오는 6월 내 신고해야 한다고 한국국세청이 17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으면 그 계좌 내역을 이듬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해도 가족과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 등이 보유한 해외 금융 계좌는 본점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단 해외 현지인이 보유한 계좌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최근 부인과 별거한 아놀드 슈왈제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가정부와 혼외 정사로 아이까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17일 보도했습니다. 슈왈제네거의 부인 마리아 슈라이버는 올해 초 주지사직에서 물러난 남편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집을 나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10여 년 전 슈왈제네거와 사이에 아이를 낳았던 가정부는 지난 1월 슈왈제네거 집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 신문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정부와 아이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일리메일이 온라인 매체인 레이더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가정부는 올해 50세의 밀드레드 바에나이며 전 주지사와의 사이에 14살 된 아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메일은 이들의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바에나의 이름까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가정부가 아기를 가진 것은 슈왈제네거의 막내 아내 마리아가 슈라이버가 막내 아들 크리스토퍼를 임신했을 때와 비슷한 시기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는 2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서울 해관보 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과 관련해 북한과 실무 당국자 간 접촉을 갖고 제안의 진위를 설명한 것으로 18일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 2차 해관보 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부의 진위가 북측에 전달됐다며 향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 남북 간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제안을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제안에 대한 북한의 소식은 없었다며 어떤 반응이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